11, 25번입니다. 자, 정약용의 어떤 사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위에서부터 보시면 조선 후기 실학자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간의 선한 행위, 자, 선한 행위를 설명하고자 했는데 정약용은 자, 그는 이전까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던 주의의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인간 본성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자, 주의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해야 될 것은 정약용의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과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가 말하는 인간의 본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비교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본연지성이란 자,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래요. 자, 그래서 여기는 부여받은 지금 순수하고 선한 본성. 자, 그래서 인간을 지금 선한 본성을 타고났다. 이게 바로 본연지성이 되는 거고요. 자,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에 자, 여기다 플러스해서 사람마다 다른 기질이 더해진 것. 자, 사람은 각각의 기질, 타고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질이 있대요. 여기에 의한 것으로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인간의 기질이 맑으면 착한 행위를 하게 되고 만약에 반대로 인간의 기질이 어떻다면 여기서 탁하면 거기에 따라서 악한 행위를 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합니다. 구분되나요? 기질에 따라서 결국 착하고 악하고 행위가 결정이 난다고 보는 거네요 지금. 자, 밑에 그러나 정약용은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의 원인을 기질이라는 선천적 요인으로 본다면 행위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의의 관점을 비판합니다. 아, 문제가 생겼네요.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가 없는 거야?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결국 뭐에? 본성과 본연지성과 그 다음에 기질에 의해서 착하고 나쁨이 결정이 났으니까 행동이 결정이 났으니까 인간의 의지는 거기에 결정이 안 됐어. 그러므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의의 관점을 비판합니다. 자, 윤리적 책임, 도덕적인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여기는 의지가 안 들어갔어. 개인의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도덕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기호라고 봅니다. 자, 기호란 어떤 거? 자, 자기가 즐기고 좋아한다는 것을 여기서는 기호 이렇게 봤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각각의 기호를 본성으로 갖게 되는데, 자, 꿩이 산을 좋아하고, 그 다음 벼가 물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잖아요. 자, 물을 좋아하고, 이것도 다 경향성이고요. 인간도 어떠한 경향성을 갖는다 이렇게 봅니다. 이 경향성이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것, 자,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거나 이것을 경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정약용은 인간에게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에 의해서 도덕적인 욕구에 의해서 비롯된 기호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눴네요. 자, 먼저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는 이것은 자, 육체의 경향성으로 그 다음에 이것을 봤는데요. 맛있는 것을 좋아하고 맛없는 것을 싫어하는 것.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육체적 경향성인데요. 이것은 바로 감각적 욕구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는 좋고 즐기는 것은 인간만이 지니는 영혼의 경향성으로 선을 좋아하거나 악을 싫어하는 것들이 바로 어디에 들어간다? 자, 바로 여기 있는 영혼의 경향성.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도덕적인 욕구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분되나요? 자, 밑으로 갑시다. 정약용은 감각적 욕구가 생존에 필요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을 했지만 자,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뭐 했다고요? 일부는 긍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에 악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 주의할 거 제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어와 제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제어는 통제하다 이런 뜻이라면 제거는 뭐야? 그것을 아예 싹 없애버리는 걸 얘기해요 지금 뿌리채.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그렇다고 감각적 욕구를 없애면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감각적 욕구가 있어야 돼. 우리가 오감각으로 느끼는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데 이걸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 먹으면서도 이거 맛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살기 위해서 억지로 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자, 이것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 악한 행위가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정약용은 당연히 감각적 욕구를 통제의 대상으로 받겠죠. 자, 그리고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따를 경우에 착한 행위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시 여긴 것은 외령. 자, 여기 있는 감각적 욕구에 의한 통제보다는 이것도 중요해요.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 이게 선한 행위를 하게 되므로 이걸 권장을 하겠죠. 자, 정약용은 선한 행위를 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온전히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다고 봤습니다. 자, 주인은 자유의지 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얘기한 적이 없었죠? 이것은 다 뭐야? 그냥 기질이라는 말로 표현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정약용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차이점은 주의는 기질로서 설명을 했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정약용은 이것을 뭘로 갖고 설명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때 그래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밑에 그래서 정약용은 자유의지로 선한 행위를 선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구체적인 실천 원리로 서를 강조합니다. 자, 서자는 무슨 서자예요? 자, 용서할 서자. 자, 그렇다면 서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눴네요. 자, 용서와 추서라는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자,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거? 자, 타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타인의 악을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이 용서라면, 자, 거기에 비해서 추서라는 것은 자신과 관련이 있네요. 자, 여기서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되어 내가 대접받고 싶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내가 대우하는 것. 자, 이것을 추서라고 봤습니다. 자, 친구가 거짓말을 했을 때 내가 잘못을 덮어주는 행위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것은 용서에 들어가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동생한테 존중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형을 존중하게 되면 자, 따라서 결국 아우도 나를 따라서 결국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존중을 하겠죠? 자,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추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용서는 타인의 악한 행위를 용인해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자, 용인이란 말이 뭐라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고 용서를 해주는 거야. 타인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추서는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정약용은 추서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선한 행위를 실천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약용이 강조한 건 추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마치겠습니다.